예. 저죠? 예. 추미애 아, 질의. 네. 예. 전방위적인 사이버상의 내란 모의 작전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 내란 사태는 방첩사, 정보사, 특전사, 수방사를 중심으로 한 무력 내란과 동시에 사이버사, 방첩사,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내란도 동시다발적으로 사전에 모의됐고 실행됐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12.3 사이버 내란 관련 새로운 문제 제기로서 수사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전방위적으로 펼쳐진 내란 업무 계획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4년 9월 윤석열은 공세적 사이버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석열이 사이버 사령관에게 앞으로 공세적 활동을 강조한 바 있고 이후 사이버 사령관은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방안으로 정예 사이버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운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상부에 총 5차례 보고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찰 1단 1팀, 정찰 2팀, 정찰 3팀 각 5명씩 구성하고 있고 표적관리팀 9명으로 구성하고 또 총괄팀 3명이 위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시기는 2024년 10월 7일부터 2024년 12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 운용할 계획이었고 시작 시점은 제가 밝혀드린 바와 같이 정보사 수사단 출범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정보사 수사단도 10월 14일에서 11월 17일까지 구성 완료해서 이것이 12월 3일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합수부 계엄사 합수부로 옮겨서 계속 아마 실행 모의를 해 나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이버사는 국정원, 방첩사 등 그동안 협조해온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 심리전을 하려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사이버 정찰 TF는 계엄이 해제된 이후 24년 12월 20일, 25년 2월 1월 8일 각 2차례 보고가 이루어짐으로써 현재까지도 활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계엄이 있었던 당일 9시경, 오전 9시경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에게 6분간 통화를 하면서 12.3 내란 성공 이후 해킹 부대인 900 연구소, 사이버 공격 부대인 1작전단 등 사이버사 정예요원을 사전 준비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가 본위원에게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여인형 메모장에 의하면 사이버사 전문팀을 파견받으라 1처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 2024년 8월 을지 연습 시에 사이버사는 부대령 및 작전계획 등의 임무로 명시되지 않은 인지전 훈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2018년 5월 국방부 심리전 조직 폐지와 심리작전 금지 지시가 있었는데 이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조원희 사령관 지시로 유튜브, 페이스북, X, 인스타 등 SNS 장악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네 번째 근거는 민간인 3인방이 국방부, 국정원, 방첩사에 투입이 됐습니다. 방첩사 자문위원으로 있다가 최근 국정원에 채용된 인지전 전문가 윤민욱 가천대 교수, 또 바로 계엄 바로 전날 2024년 12월 2일 방첩사 보안연구소 전문 경력관으로 채용된 김은영 가톨릭 관동대 교수, 그리고 2024년 5월 1일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 이 3인방이 해당 인물들입니다. 특히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 누구입니까? 김용현 장관과 육사 38기 동기로서 사이버 사령관 시절 사이버 댓글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윤석열이 사면 복권을 해준 것이죠. 이렇게
2023년 3월 윤석열이 사이버사 방문한 후 선제적 능동적 공세적 작전 계획을 발전시키라 지시를 한 바 있고 2023년 3월 방첩사 사이버 작전사 등 정보 관련 부대를 윤석열 본인이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사이버사 방문은 군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이렇게 윤석열 방첩사 업무 보고 시에 수세적 개념에서 탈피하라. 앞으로는 공세적, 선제적, 능동적 작전 개념으로 발전시켜라 라고 강조를 했고 이에 따라서 PPT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방첩 정보 공유 및 활성화 목적으로 방첩 정보 4개 사령관이 참석해서 군 방첩 정보 협의회를 구축했습니다. 관련자는 사이버사, 방첩사, 정보사 777 사령관 등입니다. 자, 제보에 따르면 이때는 노조와 야당, 언론사, 선관위 등 반국가 세력 및 국가 위해 세력 등에 대한 색출과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가 주된 논의 내용이었다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이버 내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조원희 사령관, 임준혁 참모장, 1작전단장, 오태철 900 연구소장에 대해서 즉각적인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 8월 을지연습 사이버사 작전계획, 민간인 3인방 활동계획, 방첩 정보협의회 운영 지침, 사이버 정찰 TF 활동 결과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이 지금도 심리전을 지휘하기 위해서 저는 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황당한 발언을 이어나간다고 봅니다. 부정선거 선동을 계속하는 것. 다 약속을 지키기로 했는데. 예. 마치 대통령 일부만 넣어줘. 마치 대통령만 본인만 받을 수 있는 정보 판단에 의해서 이 계엄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우기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한다, 본인만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확신은 대북 사이버 사이버 심리전에 의거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 선동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입니까? 예. 지난번 기간보고 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본인 비아폰 받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윤건영 의원님이 이미 신청을 하셨다고 그래서 받으셨으면 그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국조위에 그 국무위원들의 비아폰 발급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특히 법무부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이미 그 내역을 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협조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훈 차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본 위원장이 전달받기로는 지금 공수처에 한남동 관저에서 지금 압수수색을 위해서 관저로 지금 나갔다고 합니다. 관저 압수수색 승인권자가 아마 김성훈 경호처장 같은데 네, 현재 대통령이 지금 부재인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승인을 해주시지 그래요? 가서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경호 대상자는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영부인님도 경호 대상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호 대상자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관저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 경호처에 나가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승인권자가 지금 우리 차장님 아니십니까? 예, 제가 승인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승인해달라 이런 부탁이 말씀이 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하라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돌아가서 관련 법률 검토하고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들어가십시오. 이제 의사진행 발언 1분만 좀 주십시오.
의사진행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는 네네. 네. 그 지금 우리가 내란 혐의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해서 여기서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자리는 국민의 재판이라고 보여집니다. 내란이라는 이러한 역사적인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사항, 친위 구태타로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상조사를 명확히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 장이 국민 재판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인들은 지금 일부 인원들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녹을 먹으면서 장관식이나 했던 분들이 국민재판정에 나와서 입을 닫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뜻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답변을 해서 국민에 대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님 나와주세요. 네, 그 1차장님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는 날 한 20시경에 전화를 대통령이 전화가 올 테니까 전화 대기하라는 거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처음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라고 하는 지시를 제 보좌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 전화를 대통령한테 하라고? 예, 그런 그럼 지시가 있었다. 아,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라고 하신다라는 지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몇 시쯤 그걸 받았죠? 예, 한 8시 좀 넘어서인데 제가 저녁 8시 22분에 대통령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예. 8시 22분에? 그 지시를 받고 네. 제가 전화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럼 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무슨 보고를 했죠? 요지는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 통신 축선에 대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아, 통신 숙선에 대기해라. 그렇습니다. 내용은 얘기 안 하고요. 예, 그 내용은 아마 그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한두 시간 이후에 얘기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뭘로 유추했습니까? 사실 그때는 특별하게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대통령한테 전화가 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8시 22분에 통화를 한 이후에 대통령께서 대기하라고 한 말씀이셨기 때문에 국정원 청사로 돌아가서 직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중에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일어난 부분을 TV로 보고 그 위에 한 30분 정도가 지난 10시 53분 정도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1차장한테 전화를 먼저 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의 전화를 했습니까? 전화 내용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비상계엄을 발표한 사실을 확인했는가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까 윤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중요한 요지는 그 방첩사령부를 적극 지원하라는 부분이 이어지셨습니다.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다. 그리고 또 있었잖아요. 뭐 잘 지원하면은 예산도 주고 수사권도 주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셨고요. 네. 풀 텍스트를 직설화법으로 원하신다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방첩사를 지원하라. 예, 전화를 받으니까 네. 비상계엄 발표하는 걸 확인했냐고 물으셨고 네. 그다음에 조금 좀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잘 몰랐고 그렇다고 대통령께 누구를 체포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여쭤보기도 뭐해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약간 말씀에 퍼즈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주시겠다는 건지 말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아마 방첩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비상계엄. 제가 네.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1차장은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나요? 그렇습니다. 몇 시에 했죠? 10시 53분에 대통령님 전화가 끝나자마자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분이 방첩사를 지원해라라는 부분에 지셨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기억하기로는 11시 6분에 방첩 사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방첩 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때 방첩 사령관하고 무슨 통화를 했습니까? 예, 방첩 사령관에 11시 6분에 전화했던 것은 처음 전화가 아니고요. 10시 23분 비상계엄이 발표되는 걸 보고 바로 제가 방첩 사령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시 23분에 TV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비상계엄이 발령되는 걸 보고 당시 굉장히 많이 당황했었는데 비상계엄이 발효된 것보다도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당시로서는 국정원이 비상 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정보 보호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그래도 국가의 핵심 정보기관인데 비상 사항이라는 부분에 대해 정보 판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비상계엄이 발효됐는가 국정원이 뭔가 그때 방첩 사령관 틀렸구나. 뭐라 했습니까? 좀 예. 짧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방첩사령관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방첩사령관이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오케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전화를 받은 다음에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나중에 계속 머뭇머뭇해서 제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계속 이야기를 안 하길래 부위께서 전화하셨어. 대통령께서 너희들을 도와주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후에 아마 정보위에서 말씀하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저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 정치인 체포해라 이재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체포하라 했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중간에 뭐 일일이 세지도 않았고 당시 밤중에 전화로 메모지에 막 메모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4명 정도로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 있었는데 택도 안 되는 소리라서 끊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끊지는 않았고요. 물론 뭐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대통령이 지시고 방첩사령관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보일 수 없었고 마지막엔 그래서 어떻게? 라고 물었습니다. 뜻은 너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저에게 직접 전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고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조태용 원장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제가 지난 1년 넘게 우리 조태용 아니, 원장님을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들었습니다. 보고했죠? 예, 근데 원장님께서 저한테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몇 시에 보고했어요? 엄중한 자리인 만큼 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엄중하고 민감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받은 것을 어떻게 데퓨티가 원장님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지위 개선으로도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질문하고 나머지 답변하세요. 그래서 조태용이 보고받고 그다음에 차장은 뭘 했고 국정원은 그다음 뭘 했고 그다음 조태용 원장이 그 사직서내라고 통보했잖아요. 그까지 좀 얘기. 원장님 송구합니다만 그냥 당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국정원장께서는 하루에도 뭐 책 한두 권 정도의 정보 보고를 받으시고 워낙 많은 보고서를 받으시고 또 더구나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격적인 사항이라 아마 당시 상황이 많이 헷갈리실 수 있으십니다. 더구나 제가 얘기한 부분이 굉장히 단편적이고 조태용 원장님께서 12월 6일 날 그 기자회견 하셨던 것처럼 제가 대통령께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라고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정황상 관련된 보고를 드렸는데 10시 53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어떤 내용인 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할 때는 우리 국정원이 놓쳤지만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싹 다 잡아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국내에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 보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정원에까지 지원을 요청한다고 추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영 간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아보는 순간에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전반적인 상황이 흐트러져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한 다음에 11시 30분에는 그 원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원장님 직무실에서 긴급 정무직 회의가 열립니다. 뭐 만약에 자리에 안 계셨다면 모르지만
방금 대통령으로 전화 받고 방접사령관도 전화 받은 내용을 11시 6분에 알고 있는데 11시 30분에 정무집계회 때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거 어떻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네. 자, 정리하세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그 부분도 지금 저기 그 국정원장님께서는 그 홍장원 차장이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경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알았어요. 12월 5일 날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네, 추가로 해주십시오. 네. 네, 추가로 해주십시오. 네. 김성훈 경호본부장님, 아따 좀 차장, 경호처장. 맥락이 끊을 수 없잖아. 저 아시죠?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호처는 이벤트 회사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벤트 회사 같이 움직이면 이벤트 회사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답변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때 23년도 이제 60주년 행사 크게 하죠. 물론 하는데 경호처가 뭐 노래를 부르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간호장교 서울 지구병원 간호장교들 투입됐죠. 그다음 또 하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5경비단은 뭐 언론에 나왔고 90 정보통신단 참여했죠. 합창 경연 대회를 했죠. 그리고 원래는 1등만 본선 무대에 가서 윤비어천가를 부르기로 했는데 다들 고생했기 때문에 다 같이 나가서 합창한 적이 있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경호상의 이유로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경호처가 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근데 지금 이 주변 군부대들이 이게 배속이잖아요. 그죠? 배속도 있고 그다음에 협조 관계 있잖아요. 그러면 경호처가 이런 행위를 했다면 그거는 이벤트 회사죠. 경호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안 한다니까요. 간호장교들 투입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단 투입되고 그다음에 인근 군부대들 투입되고 이건 상황이 완전 다른 겁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예. 저희가 그거를 매년 했다면 그런 오케이. 지적을 받아야겠죠. 네네. 저희가 딱 2번 했습니다. 50주년 행사하고 네. 60주년 행사했는데 예. 저희도 저희 직원 동원해서 기획하고 싶지 않았지만 예. 그 기획사가 몇 억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간호장교들 기쁨조도 예, 아니고 맞습니다. 군부대를 동원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경호처하고 경호부대 함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50주년 때도 오케이. 그렇게 행사를 했고 예. 알겠습니다. 60주년 때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그 작전본부장님, 작전본부장입니다. 군은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대북과 관련돼서. 법과 절차를 지킵니다. 그죠? 나와 있는 대로 지키죠. 네. 합참 대북전단과 관련돼서 보고 받으셨죠? 받으셨어야 정상이죠? 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고는 원래 모든 작전은 보고를 받으시죠. 아니 그러면 일반론적으로 물어볼게요. 모든 작전은 합참이 통제하는 작전은 보고를 받으시죠. 네, 대북 작전과 관련된 사항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보고를 받으세요. 맞죠? 자, 이게 합참에서 대북전단 살포 내역을 달라고 본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합참에서 북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가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슬라이드 좀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왔어요. 북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가 제한됩니다. 이렇게 왔어요. 자, 통일부 장관하고 경찰청장 나오셨죠? 통일부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다음 장.
지금 경찰청하고 통일부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제공해요. 이적행위 하신 거네요? 저희 의원실에 자료를 너무 상세하게 제공해. 이적행위 하신 거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이거는 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따져 물을 거고요.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심리전단장님 잠깐 멈춰주세요. 군심연단장 양현승 다음 대변인. 장. 자, 여기 어디입니까? 슬라이드. 여기 어디예요? 이 지역 어딘지 모르시죠? 해당 지역은 군사시설 관련된 사항으로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예. 용도도 말씀 못 해주는 거죠? 민통선 이북 네. 지역이어서 관련된 사항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자물쇠 수불 내역을 달라고 그러니까 절대 안 줘. 그렇지 그리고 않습니다. 간단히 얘기할게요. 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해서 엽소대에도 알리지 마라. 합참도 모른다. 합참 전비검열 태세 때도 관련 장비를 은폐해야 한다. 여기 운용했던 중대장한테 운용했던 요원이 제보를 한 거예요. 합참에 원래 보고하게끔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보고 했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수사를 통해서 따져 물을게요. 준비해 두고 계시면 네, 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따져 물은다니까요. 네. 예. 들어가셔도 돼요. 정진팔 차장님. 잠깐 멈춰 주세요. 예, 합참 차장입니다. 여기 운영 요원이 중대장한테 직접 들은 거를 우리가 녹취도 다 했어요. 네, 그래서 합참 전비태세를 검열 오면 숨겨라, 은폐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면 심각하죠. 어떤 아니 저 대북전단과 관련돼서 아까 심리전단한테 질의했는데 네, 합참 전비태세 때도 관련 장비를 은폐해라. 만일 이게 사실이면 심각하죠. 심각하네요. 예, 심각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확성기 관련돼서 여쭙게요. 확성기와 관련돼서 남북 심리전단장. 네, 심연단장입니다. 확성기 방송과 관련돼서 남북 관계 발전법의 상에서는 금지하게 돼 있죠. 금지하게 돼 있죠. 확성기 방송 금지하게 돼 있어요. 남북 관계 발전법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여쭙는 거예요. 그 정도도 안 하고 임무예요? 6월 4일부로 NSC 결정에 따라서 아니 그 법은 남아 있잖아요. 법 절차 안 지켜? 나중에 NSC 결정도 법 절차에 따라서 서해 공무원 사건부터 시작해서 다 구속되고 있잖아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자 심리전 용도로 비무장 지대 내 확성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이 필요하죠. 그 부분도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규정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규정을. 뭘 판단이 있어? 규정을 묻고 있는데. 국군 심리전단은 합참의 지휘 통제를 받아 정당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네. 작전본부장님, 작전본부장님. 네, 작전본부장입니다. 정보는 혼자 알면 휴지입니다. 그러나 함께 알면 보물입니다. 국방위원들도 똑같은 취급자이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서 질의응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